교재에 보시면 확률 표집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 표집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스탠다드 에러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기본적인 다른 설명은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그 리캡 형식으로 잠깐 여기 있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에 대해서는 다 우리 알죠, 그죠? 민은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x 개인 점수를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걸 말하죠, 그죠? 이걸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x라는 집합이 있으면 집합이 x1, x2 해서 xn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xi, 서브 i 해서요, 그죠? i가 1부터 n까지 갈 적에 모두 서메이션, 더하라는 뜻이죠, 그죠? 요거를 n으로 나눠준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떤 집합의 바 위에 오버라인을 이렇게 씌우면 그러면은 샘플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평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알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똑같지만은 모집단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n 대문자로 개체수를 쓰고 이 위에는 같겠죠, 그죠?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갈 적에 xi 이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모집단의 파라미터를 나타낼 적엔, 특징을 나타낼 적은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많이 씁니다. 요건 그리스 문자로 소문자 m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무라고 읽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는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라고 읽죠, 그죠?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리스 문자로 스몰 s를 의미를 합니다. 분사는요, 요 스몰 s인 시그마 제곱값이니까 다른 기호가 없고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값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집합이 있고 집합의 원소가 있을 적에 그 원소가 익스트림한 밸류를 가질 적에 그 익스트림한 밸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흔히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익스트림한 밸류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평균값이 확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98751일 적에는 평균이 6입니다. 98758일 적에는 평균이 7.4입니다. 그런데 98751이면 평균이 12로 껑충 뛰죠, 그죠? 9875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평균은 어떤 수치의 어떤 집합의 수치의 이렇게 분포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경향은 있지만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또 이런 평균 성격 때문에 연구자는 종종 미디언이나 모두 값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산은 이렇게 숫자로 측정된 어떤 집합이 있을 적에 그 집합의 숫자의 평균을 중심으로 한 분포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산값의 스퀘어 루트 값, 좀 제곱근을 씌운 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요 그림이 있죠, 그죠? 그림은
각각의 평균이 마이너스 2고 5고 그리고 8인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 흑색 선의 분산값은 좀 커서 이렇게 커서 넓게 퍼져 있고요. 그죠? 요거는 중간이고 여기 파란색은 분산값이 작습니다. 각각의 실제 분산값은 여기 괄호값인 1과 4와 16입니다.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죠? 분산값은 개인의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이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평균값이 있을 적에 개인 점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모두 더하면 되지 않을까? 요걸 식으로 나타내 주면은 개인 점수를 평균값에서 뺀 거를 모두 더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은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분자 부분이 이렇게 더하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항상 0이 됩니다. 평균이 하는 일이 그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잘 안 쓰는 방법인데 개인의 점수를 평균에서 뺀 거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모두 더해 준 다음에 n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많이 안 쓰이고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개인의 점수를 평균값에서 뺀 거를 어떤 거든지 제곱을 함으로써 다 양의 값으로 바꿔주고 그거를 n으로 나눠줍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분산이라고 부르고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분산은 그리스어로 시그마 제곱 이렇게 씁니다. 분산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 표에서처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집합은 5개의 x1, 2, 3, 4, 5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각각의 스코어는 3, 4, 3, 4, 6이죠. 그죠? 이거의 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20입니다. 이거의 n 값입니까? 개수는 총 5개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은 평균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평균값은 4입니다. 그죠? 20을 5로 나눈 4. 그런데 선생님이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여기서처럼 개인 점수를 평균에서 뺀 거를 제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점수를 여기 있죠. 그죠? 평균인 4로 뺀 거를 구하고 각각의 구한 거를 제곱한 값을 여기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은 그 썸이 6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흔히 sum of square 이렇게 부릅니다. 요 sum of square는 요거 squared value죠. 그죠? 그래서 squared value가 앞에 나오고 sum 요걸 다 더한 값이다. 그래서 sum of square 이렇게 부릅니다. 이 sum of square를 원소인 5로 나눠준 그죠? 그래서 6을 5로 나눠준 게 아마도 분산값일 겁니다. 그러면은 1.2죠. 그죠? 그런데 여기 경우에는 5로 안 나눠주고 4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4로 나누면 1.5인데 왜 5로 안 나눠주고 4로 나눠주느냐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분산을 구할 적에 분모로 n이 아닌 n-1로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거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sum of square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이전에 썼던 무 대신에 그죠? 그래서 개인 점수를 평균에서 뺀 이 무 그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다 라고 이렇게 쓴 것 대신에 지금 어떻게 썼죠? 요 무를 x 바로 썼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샘플이고 그 샘플의 평균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population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샘플의 평균으로 나눠줬을 적에 빼주고 그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했을 적에는 n 대신에 n 말고 n-1로 나눠주는 것이 population의 평균인 분산값인 시그마 값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비슷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해서 n-1로 나눠줍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population의 평균을 알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개인의 점수를 이걸로 뺀 거를 그죠? n으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어떤 값을 그죠? population의 시그마 값과 분산이니까 제곱이죠. 그죠? 제곱값과 유사한 값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값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요것과 요것 두 개 이렇게 있을 적에 위의 문제는 population의 평균을 몰라서 그 자체 샘플의 평균을 쓴 거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는 위에 이 값이 전체 요걸 썼을 적에 요 population의 평균을 썼을 적에 요 값보다 항상 조금 작은 경향을 이렇게 띱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오복함하려고 극복하려고 n 대신에 n-1로 나눠준 겁니다. 아무튼 이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분자에 해당되는 거를 sum of square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sum of square 값. 그래서 이렇게 불렀죠. 그죠? 요거를 n-1로 나눠주는데 이 n-1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degrees of freedo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분산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러면은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줍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고 요걸 유추해서 이 식을 기억해내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분산 값으로 요렇게 안 쓰고 요렇게 쓴 이유는 샘플의 분산 값으로 population의 분산 값을 예측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샘플의 분산 값으로 population의 분산 값을 추정할 적에는 n 대신에 n-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아주 자세한 설명은 여기 요 문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n-를 사용하느냐 라는 이야기죠. 이때 선생님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샘플의 분산값을 쓸 적에 내가 이 샘플을 취한 population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평균값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population의 평균값을 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랬을 적엔 n을 써서 요 값으로 population의 분산값을 추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샘플밖에 없습니다. 샘플 가지고서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하거나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요 모집단의 평균값 대신에 샘플의 평균을 쓴다는 얘기죠. 그때 요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요 아랫게 조금 더 population의 분산값을 잘 예측해 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적에 항상 왼쪽 것이 오른쪽 것보다 조금 크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크냐 하면은 그 큰 거를 선생님이 여기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K라는 집합이 있어요. 6, 4, 16, 12, 4, 13 해서 20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이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서 샘플을 3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이 4, 11, 8을 얻었어요. 그런 그 평균값이 11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에서 모집단의 분산값을 예측한다고 할 적에 모집단의 평균값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8.95가 평균값이죠. 그죠? 여기 있는 요거의 평균값입니다. 원래 모집단이 20개짜리 모집단의 평균값이 8.95예요. 그래서 요거를 뺀 디비에이션 스코어, 요 차이값 있잖아요. 그죠? 그걸 구해서 요거를 제곱한 값을 구한 다음에 모두 더하면 110.607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잘 모를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8.95를 못 쓰죠. 그죠? 잘 모른다는 얘기가 선생님이 K의 이 집합의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모를 경우에는 요 8.95 대신에 내가 구한 3개의 평균인 11을 쓰는 거죠. 그죠? 이때는 7 해서 제곱한 값을 써서 요걸 더합니다. 그럼 몇이죠? 98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항상 여기 있는 이 값보다 좀 작은 경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건 R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보는 건데 이 수업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요거를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샘플의 평균을 쓴 거가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쓴 거보다 좀 작은 경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할 적에 요 그림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개 데이터가 있어요.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샘플을 3개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3개를 취했더니 이 샘플의 평균은 빨강색 요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이 녹색입니다. 그럼 내가 요 샘플에서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뺀 값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요 값이고 두 번째 샘플의 평균에서 샘플에서 평균 값을 뺀 게 요 값이고 세 번째 게 요거죠. 그죠? 그래 요 값을 모두 더한 값하고 아니면은 내가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모르니까 여기 있는 샘플의 평균을 써서 각 요소의 각 원소의 요 차이를 이렇게 구해서 더해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빨간 거에 더한 게 파란색에 더한 녹색에 선 더한 것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짜로 n-1로 왜 나눠주느냐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거를 하는 건 좀 너무 따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분산을 구할 적에 샘플의 분산은 n-1로 나눠준다 그랬는데 요거를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다라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요때에 요 n-1을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degrees of freedom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자유도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요 자유도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그냥 이렇게 외워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샘플의 숫자에서 하나를 뺀 값 n-1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자유도를 설명할 적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샘플이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샘플의 평균이 3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10명이 있고 썸이 30이니까 평균이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각각의 원소가 있으면 이 원소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 전체 평균이 3이 되기 위해선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값을 가져도 됩니다. 뭐 4를 가져도 되고 10을 가져도 되고 내가 어떤 값이다 딱 이렇게 고정해서 말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자유가 있죠. 세 번째 원소도 자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소도 자유가 있고 해서 자유가 있는 것이 이렇게 9번째 원소까지 어떤 숫자를 가질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샘플의 평균이 3이 되기 위해서요. 그죠? 그런데 이 9개가 숫자가 딱 정해지고 나면 마지막 숫자는 그 다른 숫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그 숫자만을 가져야지 평균이 3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숫자는 고착되는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degrees of freedom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요 분산값 있죠, 그죠?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썼죠? 여기 있는 걸 보면 요거는 population의 분산값이죠, 그죠? 요거는 샘플의 분산값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또 분산값의 스퀘어 루트 값을 여기 제곱을 씌웠으니까 제곱을 다시 완화시키려고 스퀘어 루트 값을 씌운 것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부르고 각각 시그마와 스몰 s를 씁니다. 아래에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표준 편차가 2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고 평균이 100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썼는데 그냥 20으로 이제 표준 편차가 20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을 적에 요 분포가 요 분포표가 요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100을 중심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 이렇게 하나씩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쓴 거에 이렇게 줄을 그으면은 요거는 판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 선 있죠. 그죠? 회색 선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떤 거죠? 쪽으로 보시면은 20만큼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20이고 100을 중심으로 뒤로는 80인 거죠. 그죠? 80 해서 여기 있는 회색 부분은 총 면적을 1로 놓고 봤을 적에 몇이냐 하면은 68%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개를 쓴 거는 밑으로 20 그래서 40 간 거죠. 그죠? 그래서 60에서 140 사이에 요 면적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적에 95%입니다. 그러면 3개를 쓴 건 뭐죠? 3개를 쓴 거는 99%입니다. 그죠? 20을 썼으니까 여기는 160이고 요거는 40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68, 95, 99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하고 여기 스탠다드 에러 문서는 텍스트북의 표준 오차 설명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문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요 얘기는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선생님이 여기에 모집단의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집단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모집단에서 내가 샘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샘플을 취하는데 그 샘플의 크기가 말이에요. 좀 특이한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은 그 샘플의 크기가 파퓰레이션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이때 내가 취한 샘플의 평균은 무엇이 될까요?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되죠. 그죠? 요거를 좀 풀어서 판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n은 population의 숫자만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령 여기 population이 이렇게 있는데 population 이렇게 있고 n은 가령 여기에 아주대학교 학생인 10,000명이다 라고 하면은 10,000명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 샘플의 평균은 population의 평균인
무값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샘플을 다시 넣고 다시 뽑아봐요. 그래서 두 번째 샘플의 평균은 뭘까요? 다시 무입니다. 그죠? 세 번째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n번째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한다 그러면 그 평균 값은 모두 다 무를 이룰 겁니다. 그 무로 이룬 여기 있는 요거를 집합으로 해서 분포표를 만들면은 모든 집합의 요 원소가 이렇게 한 줄로 나란히 무값에 늘었을 겁니다. 그죠? 요게 뭐냐면 population의 평균 무값이에요. 그죠? 무값에 이렇게 서서 요 분포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떻게 되죠? 평균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샘플 평균들로 이루어진 평균은 population의 평균인 몇이 되죠? 70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분산값은요, 샘플 평균들로 이루어진 분산값은 0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0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따져볼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두 번째를 따져본다는 게 아니라 n은 1인 경우는 어떨까요? n은 1인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바로 내가 취한 하나의 샘플 그 값이 평균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그 샘플이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그러면 몇이 나올까요? 아마도 위에 population 이 성격을 갖는 여러분도 확률과 통계를 배웠으면 normal distribution이고 샘플의 평균이 70이고 분산값이 15의 제곱인 이런 디스트리뷰션 곡선, 그죠? 이 집합이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샘플링을 했을 적에 이 샘플의 평균 값은 얼마인가 했어요. n은 1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 분포에서의 최소값, 그죠? 미니멈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반대로 맥스 값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맥스 값은 여기 이 분포의 최대 값이 맥스 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아마도 여기 있는 요 내가 이 계속 샘플을 구해서 하나짜리 샘플을 구해서 여기 점수를 기록해 평균을 기록해서 평균이라고 하면 그 점수 자체지만 계속 기록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있는 이 점수의 분포는 아까처럼 짝대기가 아니라 population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포를 이렇게 이룰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이룰 때에도 이룬 거에 여기 샘플 평균들의 평균값은 population의 평균값하고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서 만약 가령 n은 4일 경우는 어떨까요? n은 4일 경우에 최소값은 여기 위에 비교하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n은 하나짜리 요 샘플 평균들의 분포표에서의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값이 여기라고 하면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선 n은 4개짜리 샘플을 취했을 적에 그 샘플의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이 모두가 다 최소값이 나와야만, 그죠? 요게 최소값이 한꺼번에 나와야만 여기 있는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구하는 첫 번째 n은 1인 경우에 최소값이 더 나오기가 쉬울까요? n은 4일 경우에 요 숫자가 나오기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요게 더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분포에 있어서 샘플 숫자가 4인 경우에 이때 샘플 평균에 여기 샘플 평균에 1, 2 해서 3 해서 xn 해서 요 샘플 평균의 분포는 최소값이 이렇게 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요런 분포표를 요렇게 이룰 거예요. 그죠? 요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적에 요때에도 샘플 평균의 평균은 population의 평균과 같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요 각각의 점수는 말이에요. 어떤 점수죠? 각각의 요 분포에 있어서 분포 안에 있는 점수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죠? 여기 있는 요 점수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죠? 샘플의 평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의 분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분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알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하고 이 샘플 분포의 요 평균 값을 알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샘플 평균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은 내가 파퓰레이션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적에 내가 n은 4개짜리 샘플링을 했을 적에 샘플의 평균이 발견될 샘플의 평균이 몇 점일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기 있는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n은 4인 경우로 이루어진 요 샘플 집합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n은 4 여기서 n은 4인 샘플의 평균들로 이루어진 요 평균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할 적에 요거는 파퓰레이션의 평균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요거를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분산값은 그죠? 이렇게 있을 적에 n은 4일 적에 요 분산값은 뭐가 되든 그 값이 a라고 하자고요. 그죠? 이렇게 a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a,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말이에요. n은 4개짜리 샘플링을 한다고 치면 그 샘플의 평균이 몇 점일까라고 예측할 적에 예측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왔다고 했을 적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은 여기서 내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알고 있으니까 그 샘플 평균은 진짜 파퓰레이션의 오리지널 평균에서 요 분포표, 그죠? 샘플 평균들로 이루어진 분포표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밑으로 2개, 위로 2개 간 요 사이에서 샘플 평균이 대부분 발견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면적이 선생님이 전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95%라고 지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할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내가 n은 4인 경우에 샘플을 취했을 적에 샘플의 평균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은 100 중 95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100번 샘플링에서 95번은 그 샘플의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서 발견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어떻게 되죠? 100 중 5번 정도는 그게 아니라 요 범위 밖에서 발견이 되죠. 그죠? 요 범위 밖에서 여기와 여기서 그죠?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0분의 1, 요건 20분의 19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요 샘플 평균들의 분포로 이렇게 이루어진 요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수학자가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산값인데 샘플 평균들의 분산값 요 값은 뭐냐면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죠? 요 시그마 제곱은 뭐예요? 파퓰레이션의 요 값이죠. 그죠? 그리고 파퓰레이션의 시그마 제곱 값이에요. n은 뭐죠? 샘플의 크기입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n은 4개짜리 샘플링을 취하면은 그때의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몇이냐 하면 분산 값은 몇이냐 하면은 몇이죠? 4분의 15의 제곱값입니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뭐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15,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15 나누기 몇이죠? 2입니다. 7.5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요 A 값이 7.5란 얘기니까 요 두 개 간 값은 몇이죠? 15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15만큼 갔어요. 그죠? 원래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7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85점과 여기 70에서 15를 뺀 55점. 그죠? 요 사이에서 내 샘플의 평균이 발견이 돼야 돼요. 100중 100번 샘플링을 하면 95번은 그 평균이 55점에서 85점 사이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클릭해서 가 보시면 선생님이 요 밑에는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Sampling Distribution in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Sampling Distribution을 실제 해본 겁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CA 그래서 뭐의 약자냐면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dex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지수 뭐 이렇게 부르는 걸로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이때 population이 모두 1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10만 명으로 넣고 이 10만 명의 평균이 7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set seed는 무시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만 명 중에서 그죠? 평균이 70이고 여기 민이 여기서 보면 요렇게 옮겨서 적었으니까 70이죠. 그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인 그 그래프에서 10만 개를 랜덤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랜덤하게 뽑아서 CA에 넣어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CA를 출력하면은 10만 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만 개의 평균은 70이고 10만 개 디스트리뷰션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인 거죠. 그걸 선생님이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거기 위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커브를 그려라. 그리고 평균을 표시해 다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70이고 15, 15, 15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population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10만 개의 population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평균은 7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n은 4개짜리 샘플을 취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 샘플을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4개짜리 샘플을 취해서요. 여기 샘플이라는 게 샘플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이렇게 요걸 보시면 어떤 뜻이냐면은 위에 CA 있죠. 그죠? 여기 있는 CA 10만 개의 population에서 요 population의 평균이 7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인 이 population에서 n은 4죠. 그죠? 여기 있는 4니까 4개짜리 샘플을 취해서 그 샘플의 평균을 구해라. 그 샘플의 평균을 구한 거를 means하고 여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배우니까 요거 아시겠죠. 그죠? variable의 어떤 그 어레이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평균 값을 기록을 해라. 근데 기록을 얼마만큼 하냐면 1부터 이터레이션 그래서 10,000번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적은 거 요건 뭐냐 하면은 n은 4개짜리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의 평균을 10,000번 기록해서 means라는 변인에 넣어다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보시면 그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m으로 하고 그 평균들의 집합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그래서 SD1 2개 곱한 값을 SD2 3개 곱한 값을 SD3 이렇게 하고 맥스 미니멈 요걸 구했다고 이렇게 치자고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프린트아웃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토그램을 쭉 그려본다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 명령을 넣습니다.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빨강색은요, 선생님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70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이 약간 겹쳐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거는 샘플, 10,000개로 이루어진 n은 4개짜리 샘플 평균들의 평균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리고 요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을 이렇게 보면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적에 선생님이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게 각각의 요게 뭐죠? 샘플 평균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 평균, 두 번째 샘플 평균하고 여기 있는 요거는 뭐죠? 샘플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요런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샘플 평균들의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하고 같고, 그죠? 그게 첫 번째라 그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시그마 제곱에서 샘플 평균들의 시그마 제곱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해서 파퓰레이션의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눠준 거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요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4니까 2죠. 그죠? 2분의 요거 15니까 7.5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이 여기서부터 요 값이 7.5고 여기서 요 값이 몇이죠? 15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요 그림은 여러분들 실제로 샘플링을 해서 그린 겁니다. 막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은 요 두 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관계 약 85점이 정말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하면은 내가 n은 4개짜리 샘플을 이제 하나를 취한다고 보자고요. 그죠? 여기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7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5인 거에서 n은 4개짜리 샘플링을 하나를 딱 취했을 적에 이 샘플의 평균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그 샘플의 평균은 여기 있는 여기 75를 뺀 55점에서 85점 사이에서 그 샘플 평균이 나올 확률이 95%란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고 요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른 예는 여기 밑에 있는 n은 100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샘플 사이즈가 4개가 아니라 100개예요. 선생님이 36개도 하고 그리고 여기 100개도 하고 400개도 하고 900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요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n은 100이고 그 다음에 means라는 여기 베리어블을 만들어 놓고 이 10만 개의 파퓰레이션에서 100개 샘플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means에 넣어서 그걸 계속 기록을 해둔 다음에 그 평균의 평균을 m으로 기록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기록해다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다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은 요거는 실제로 샘플링을 구해서 그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렸지만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 곡선은 평균이 몇이라 그랬죠? 70이라 그랬습니다.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그죠? 그리고 이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라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라 그랬습니다. 시그마는 15고 루트 n은 몇이죠? 10입니다.
이때 n은 100인 경우에 샘플 평균들의 집합이니까 이번에는 7.5가 아니라 1.5로 줍니다. 그죠? 그러면 1.5를 두 개로 쓴 70에서 1.5 두 개 쓴 게 뭐죠? 73입니다. 그죠? 여기가 73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죠? 3을 뺀 거니까 67입니다. 그죠? 따라서 내가 n은 100개짜리 샘플링을 랜덤 샘플을 하면은 그 샘플의 평균은 100 중 95, 100번 샘플링 하면 95번은 67점에서 73점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죠? 아까는 말이에요.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 민수 요거를 계산했을 적에 7.5였어요. 요 7.5가 큰 거는 왜 그랬냐면은 루트 n 그래서 4, 15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구하니까 몇이었죠? 2분의 15 해서 7.5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5라서 여기 85에서 55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었죠. 그죠? 이렇게 85, 55 이렇게 샘플의 평균이 더 분산이 넓어서 넓은 스펙트럼에서 발견이 되는데 n은 100이니까 줄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n은 100이니까 여기 67에서 73으로 줄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n은 40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400은 더 줍니다. 그죠? n은 400은 어떤 식으로 주냐 하면은 선생님이 요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만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고 요건 15를 여기 400이니까 20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7.5니까 0.75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게 1.5에서 71.5예요. 그죠? 이쪽으로는 1.5니까 68.5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샘플을 400개짜리를 랜덤 샘플링만 하면은 그 샘플의 평균은 진짜 평균에서 많이 안 떨어집니다. 68.5에서 71.5 사이에서 발견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은 900인 경우에는 더 붙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분포표를 이렇게 모아서 그려본 겁니다. n은 4일 적에는 그 평균이 발견될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고 n은 36일 적에 n은 100일 적에 400일 적에 900일 적에 이렇게 계속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하고 묶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링크를 왜 안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죠? 선생님이 아까 요 그림에서 말이에요. 요 그림에서 요게 파퓰레이션의 분포고 요거는 샘플 평균들의 분포입니다. 그죠?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선생님이 특별한 기호로 썼습니다. 그 기호는 어떻게 썼었냐면은 기호는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기호는 뭐였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n으로 나눠준 겁니다 라고 하고 그 n이 4일 적에는 7.5가 됐고 n이 36일 경우에는 6 나누기 그죠? 6분의 몇이죠? 15죠. 그죠? 그러면 6, 2, 12, 6, 5, 30 그래서 2.5겠죠. n은 100일 경우에는 여기에 10분의 15니까 1.5겠죠. 그죠? n은 400인 경우에는 20분의 15니까 0.75겠죠. 그죠? 그리고 n은 900일 적엔 더 작아지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즈라고 부를 수 있는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있죠, 그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탠다드 에러 값이라고 부릅니다. 왜 스탠다드 에러 값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숫자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죠? n은 36일 적에 그죠? n은 36일 적에 샘플을 취했을 적에 그 샘플의 평균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70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나타날까 하는데 쓰이는 지표예요. 그죠? 그래서 요 스탠다드 에러 값 두 개를 쓴 5에서 75에서 65 사이에서 샘플 평균이 나타날 확률이 95%다 이렇게 예측하는 데 쓰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에러로 나타날까 해서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요거를 마저 이제 좀 완전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가 mean and variance of the sample mea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선생님이 이전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스탠다드 에러 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스탠다드 에러 값은 variance of the sample means에서 스퀘어 루트 값을 씌운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문서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샘플 민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평균과 분산 값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수학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샘플 평균들의 기대값, 요 샘플들의 평균들의 기대값이 샘플 평균들의 평균이란 얘기죠. 그죠? 요거는 무값이 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 보시면 샘플 평균들의 베리언스 값이 왜 n분의 시그마 제곱값이 되는지, 따라서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지 이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요거는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대값의 연산 그거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밑에 있는 설명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